우리가 이제 접촉원이라는 걸 할 거예요. 알파를 단위 속력 곡선으로 두겠습니다. 단위 속력 곡선이고, 한 점 S0를 고정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접촉원이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정의할 건데, 직관적으로 얘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알파 S0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곡선하고 최대한 많이 접촉하는 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원을 찾고 싶어요. 네, 그죠? 최대한 비슷한 원이라는 의미는 곡선과 최대한 유사한 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일단 원이어야 되겠죠? 그럼 원이어야 돼요. PS는 P 더하기 R 코사인 R분의 S의 이원 벡터 R 사인 R분의 S의 E2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죠? 원의 일반식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P가 뭔지 R이 뭔지 E1, E2가 뭔지를 몰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P와 R도 모르고요. E1하고 E2도 몰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유사하다는 의미가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알파 S0와 베타 S0는 같아야 되겠죠. 같은 점을 지나요. 그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유사하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베타에서가 사실은 이렇게 방향을 가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점을 지나면서. 그러면 진행하는 방향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알파를 한 번 미분한 거하고 베타를 한 번 미분한 것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조건까지 있어야 돼요. 이건 있어.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과 최대한 유사하다는 구부러지는 것도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률이 같아야 돼. 세 번째. 그러니까 얘를 두 번 미분한 것도 같다고 두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을 접촉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최대한 유사하고 최대한 가깝다는 의미를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됐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 S0는 아는 거예요. 넣었어요. S0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P 더하기 R 코사인 R분의 S0의 이온 벡터 더하기 R 사인 R분의 S의 E2가 되겠죠? 그죠? 쟤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번 미분한 게 계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R 사인 R분의 S의 E1 더하기 코사인 R분의 S의 E2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한 번 더 미분한 것도 계산이 돼 있어야 되니까 두 번 미분한 것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분의 1의 코사인 R분의 S의 E1 더하기 R분의 1의 사인 R분의 S의 E2 여기까지도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한 번 미분한 벡터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S0를 넣어야죠. 마이너스 사인 R분의 S0의 E1 더하기 코사인 R분의 S0의 E2 이렇게. 세 번째 조건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R분의 1의 코사인 R분의 S0의 E1 빼기 R분의 1의 사인 R분의 S의 E2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세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얻어야 되나? P와 R과
E1, E2 4개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자,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한 번씩 볼까요? 자, 얘의 절대값을 취해볼게요. 얘의 절대값을 취하면 알파 2'S의 크기죠. 크기는, 얘의 크기는 1, R분의 1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R분의 1. 반경은 구했어요. 반경은 어떻게 돼요? R은 얘는 미분인 거니까 가파 S 제로분의 1이 됩니다. R은 구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더라? 갑자기 잘 안 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얘하고 내적에서 얘로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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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S0 제로를 넣나? 내가 책에다 여기서 제로를 넣었구나. 제로를 넣었으니까 좀 더 쉬웠지. 이거를 이거를 제로를 잠시만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계산을 쉽게 하게 해서 S0를 제로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워지거든요. 네, 일반적인 S0. S0를 제로로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알파 프라임 제로는 여기가 제로 들어가죠. 없어지고 뭐가 되죠? 코사인 여기도 없어지고 E2가 되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제로를 넣으면 알파 2 프라임 제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R분의 1의 2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2원은 어떻게 된다? 2원은 합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R 알파 2 프라임 제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프라임 제로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R에 T 프라임 제로가 되죠. T 프라임 제로가 되죠. 알파는 T 프라임 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크기가 단위 벡터가 돼주죠. T 프라임 제로는 카파 제로의 N 제로가 돼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파 제로가 지금 R분의 1이 돼주죠. R분의 1의 N 제로가 돼주니까 여기다 R을 곱하면 마이너스 N 제로가 돼줍니다. 그래서 이원 벡터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원 벡터가 T 벡터가 요거죠. N 벡터가 얘가 되죠. N 벡터. 그렇죠. 먼저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원 벡터가 되줍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넣어볼까요? 알파 제로는 P 더하기 R에 제로를 넣으면 얘는 1이니까 R2원이 되줍니다. R2원. 그러면 P는 어떻게 되느냐면 알파 제로에 마이너스 R2원이 되죠. 그럼 2원이 뭐가 되느냐면 지금 마이너스 N0가 돼주잖아요. 그래서 2원이 마이너스 N0. 알파 제로 더하기 R에 N0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P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P는 알파0에서 R만큼 N0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 점에서 N0 방향으로 가는데 R만큼 갑니다. R만큼. 여기가 P점이죠. 그죠? P점이고 요렇게 돌아가는 원이 반경이 1인 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원 벡터가 어떻게 되죠? 이원 벡터가 T 방향이죠. 이원 벡터가 여기 이렇게 됩니다. E1이 T고요. E2는 마이너스 M 방향이죠. 마이너스 M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죠 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조금 S0로 하는 바람에 헷갈렸는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